오늘은 18강 결혼 어렵고 정신병 걸린 시기 남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지가 축토라서 축중 개수가 올라왔는데 인성 혼잡의 편인격인데 편인격은 개수와 해수와 자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편인 인성이 혼잡이고 겨울에 조후가 우선인데 수가 너무 강하니까 억제하는 재성인 토로 억제를 좀 해야 되는데 축토는 습토라서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격입니다. 조후가 필요하며 자오충의 용신무력 결혼이 어려운 명입니다. 자, 한번 원국을 살펴보면은 간목이 겨울 축월에 태어나 개수가 투의 정인격입니다. 지지로 인성이 혼잡하여 편인격으로 변하고 억제하는 축토 재성이 습토라 박경입니다. 천간엔 겨울에 비가 내리니 인성의 덕이 박하며 점수는 6입니다. 6이라는 것은 간목 하나 있고 일간은 빼고 을목 하나 있고 을목 인비만 찾으면 되니까 천간의 인비는 1, 2, 3, 4, 5 월지가 축인데 이건 토지만 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0.5인데 월지라서 2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그래서 6입니다. 이렇게 이런 점수만 알면은 그냥 보면은 이게 신왕이다 신약이다가 바로 나오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천간에 기신만 가득하다 이거죠. 천간에는 참 보면은 신왕한데 6이면 엄청 신왕한데 비견이 있고 겁자가 있고 인성이 있으니까 천간에는 전부 비견만 가득합니다. 이러면은 사주가 탁합니다. 겨울생이라서 추우니까 일지오화를 용신해야 하는데 자오충으로 부서지고 월지 축토에 설기되니 용신무력합니다. 사주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조후가 구전 불균이면은 조우용신을 제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명조가 결혼이 어려운 것은 편인격에 조토인 상신이 없어 강한 수가 병이 됩니다. 술미토가 좀 있어야지 토국수를 해서 이 왕한 수를 좀 억제해야 할 텐데 술미토가 없으니까 이것이 병입니다. 조토가 없고 부부궁인 일지오화도 축토에 설기되고 자오충으로 깨져 무력합니다. 울로 또한 수금을 달리니 강한 수가 더욱 날뛰기 때문입니다. 일간과 오중 기토가 갑기자합인데 일간 간목이 일지 오중 기토와 갑기자합이죠. 그런데 천간에 간목이 또 있어서 또 갑기합을 합니다. 이것이 쟁합이 일어나니까 부부궁에서 쟁합이 일어나니까 부부궁이 불길하다 이겁니다. 또 일지가 자오충이고 추고 원진이고 이렇게 되는데 맹파 명리에서는 육해살인 상천살을 부부궁의 흉살로 봅니다. 충보다는 좀 약하지만 거의 충과 비슷한 걸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일시지 자오충이며 시간의 비견이니 일지 자오충을 하면은 이 자오충을 한 천간에 뭐가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진이 나면은 땅 꺼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지진에 흔들리는 건물이 부서져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사주도 마찬가지로 자오충이 일어나면은 이 자수나 오화도 문제가 되지만 자오충에 올라앉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오충을 하는데 비견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일찍 헤어진 형제 또는 이별한 형제 또 형제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월지와도 추고 원진인데 또 올라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거의 형제덕이라든지 주변의 인덕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천간에 귀신이 전부 올라왔으니까 인덕, 모친덕, 공부덕 없지, 주변의 사람 인덕 없지, 좀 외롭고
외로운 명이다 이거죠. 겨울생이라서 화를 요하는데 일지에 오화가 있으나 용신이 멸절되어 무력합니다. 왜 멸절됐냐면 좌우충당하고 축어원진으로 설기되니까 이처럼 조후불균의 대운까지 수구문을 향하여 돕질 않으면 건강과 질병도 위험합니다. 특히 적천수에서는 방합국과 삼합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본명은 54세 되는 경신대운 병진년에 신자진 수국이니 원국의 해자축 방합과 함께 양합국이 됩니다. 결국 그 해에 정신이상에 걸렸습니다. 경신대운에 을경합거되니 경신대운에 들어오면 을경합거되니 천간에 을경합거되면은 천간 두 개가 이제 활동합니다. 하나가 합거되면은 합거되는데 수생목 그죠? 수생목을 하니까 신앙한 명을 더욱 신앙케 하며 지지로는 또 신자합수 아주 위험한 대운이죠. 신자를 합하면은 좌우충을 동하게 만듭니다. 신자합을 해서 자수가 세력이 세져서 수국화하니까 상당히 위험한 대운입니다. 병진년에 들면은 지지로 진토는 대세원이 신자진 삼합이며 신자진 대운과 세운과 원국이 신자진 삼합을 이루게 되니까 신자진 삼합을 이루게 되면은 이 자수는 그저 맥을 못 추고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원국의 수방국과 함께 수의 삼합과 방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우 흉한입니다. 흉문입니다. 이것은 적천수에서 등장하는 이론입니다. 저도 몇 번 감명해 봤는데 이렇게 수 삼합과 방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신이 되면은 거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본명은 천간에서 인비가 질비하고 지지에서 용신이 좌우충과 축어 원진 기임은 상천까지 맞게 되면 매사불성이며 고생이 극심합니다. 건강면에 있어서는 조후불균에 신강한 편인격이 성립되면 흉신이 활동성인 상관 오화를 도식하니 흉한 명정입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식상이라는 것은 일간이 활동하는 활동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깨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신체적인 장애라든지 질병 또 예기치 않은 행액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게다가 편관유는 경신금운을 만나면 편인 흉신이 날개를 편 것 같아 매우 위험한 대운입니다. 지금 수가 너무 강해서 일간이 힘든데 여기다 금까지 달라붙으면은 금생수해서 거의 뭐 절단 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뭐라 그러냐면 편인이 흉사를 편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목이 기신이며 오화가 극파되므로 오화는 심장을 담당하며 겨울에 강한 수기에 얼어붙은 가불목은 을목의 간과 간목인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간목이 갑자목욕으로 앉아 있습니다. 갑자목욕은 천방지축이다 이거죠. 월지 축중에 개인수가 천간에 투출하였으나 인성의 혼잡으로 편인격이 성립됩니다. 편인격은 억제하는 재성을 보아야 하는데 습토인 재성은 도움이 되지 않고 해자축 방합이 되어 편인격의 박격입니다. 기란격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식신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재성이 정제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혼잡이 되거나 왕하면은 이게 기신으로 바뀝니다. 식신은 상관으로 바뀌고 또 정인은 편인으로 바뀌고 또 정관은 실살로 바뀌고 그런데 재성은 그 변화돼도 그렇게 큰 위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정제라는 것은 현찰이고 편제라는 것은 부동산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현찰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사무실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재성의 혼잡은 꺼리질 않습니다. 다만 남자일 때는 재성의 혼잡 때문은 처연이 변할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좀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억부와 조후가 의미하는 억부와 조후라는 것은 가정, 건강, 개인사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불기하고 억부와 조후가 안 맞는다. 이것은 가정적인 문제, 건강, 개인사는 불기라고 격은 사회성이라 직장, 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억부 겸 조우용신인 오화는 충으로 부서지고 격조차도 조토인 상신이 없어 이루질 못해 합격이니 개인사도 사회성도 모두 합격에 불리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명조는 편인격의 합격이며 이럴 때 천간으로 들어오는 편간의 경신금을 운에서 만나면 흉신인 편인이 날개를 펴는 것으로 흉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억부로도 원국에서 병을 깊게 하는 편간운은 관인상생으로 일간이 더욱 왕해짐으로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왕한데 편인이 있고 편인이 일간을 생해주고 더군다나 7살까지 편간까지 편인을 생해주면 이것은 흉신이 날개를 폈다 그래서 장애자라든지 신체 불구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신왕한 수 인수가 병이라 제어할 무토나 술미 조토가 필요한데 그것 또한 없으니 병이 깊어도 약이 없는 사주입니다. 이를 병중무약이라고 합니다. 인성과 비겁의 생조로 왕한 일간이 일지 오화의 의지에 설기하려 하나 큰 물을 설기에는 오화의 역할이 너무 미약합니다. 만약에 좌우축을 안 당했다 해도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를 제어하기로는 이게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이 설기우가 작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병호라든지 이렇게 같이 병호라든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목이 있어서 인호합을 해준다든지 이러면은 설기우가 막히질 않죠. 이거는 용신을 도와주는 지지에 인목이 없기 때문에 술토가 있어도 인호나 오술 합으로 되면 술토가 토국수를 막아버리니까 용신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호책이 하나도 없는 용신이라서 상당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일시지에는 좌우충이 일어나고 추고, 원진, 귀문, 천살이니 설상가상입니다. 부친성인 축토, 축토가 월지에 있으니까 보통 부친 부모공은 요 연월에 있는 배성으로서 우리가 살피는데 축토가 여기 있으니까 요것은 부친성입니다. 부친성인데 부친성이 추고 원진에 걸려 있다. 원진 귀문에 걸려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부친도 온전치 못하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거죠. 또 부친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계수도 있고 해수도 있고 자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부친에게 여러 여자가 있다는 현상이므로 가정을 제대로 꾸려가질 못합니다. 이런 구조를 지나면은 이런 구조를 지니면 가상관격이라고 하는데 가상관격이라는 것은 상관을 용신으로 쓴다 이거예요. 가짜 상관. 상관은 일간을 설기해서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데 가짜 상관이다 이거지. 그럼 가짜 상관이라는 것은 일간이 신왕해서 상관을 용신으로 쓸 때는 이게 과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간이 신약해서 상관이 흉작용을 하면 그건 진상관격이라고 합니다. 많은 수와 충으로 미약한 오화를 운에서 다시 충하면 대흉이 발생합니다. 주고를 원진살이라고 하며 육개살이라고 하고 육개살이라고도 하고 상천살이라고도 합니다. 상천살은 충 다음으로 강한 것이며 육합된 지지를 충하는 것입니다. 즉 육합이라는 것은 내 친구고 내 파트너인데 그것을 충하면 내 친구를 때리면 나도 성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자수는 축토와 합이 되는데 자축합이 되는데
좌축의 입장에서 오화는 좌우충이고 축토는 축오 상천살이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누가 와서 때리면 내가 맞진 않았어도 충은 내가 맞는 것이고 상천살은 내 친구를 때리는 거니까 내가 맞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묘술도 육합을 하는데 묘술을 갖다가 충하는 유를 만나면 묘유충이 되니까 술토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상천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묘술도 육합하는데 유가 있으면 그 상천살이 유술은 상천살이 되는 것입니다. 인성이 왕에 신왕한데 천간의 비겁이 2개 이상 나타나면 되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천간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얼굴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장육부야 옷으로 가릴 수가 있다 그러지만 얼굴에는 가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천간에는 귀신이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은 사주가 상당히 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명조처럼 천간을 귀신으로 채우면 무언들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명조는 대운과 세운과 원국이 합해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 불미한데 원국의 해자축 방국과 신자진 수국이 구전되기 때문입니다. 경신대운 병진년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수의 범람이 넘쳐 장마에 폭풍까지 몰아치는 격이라 일지오화를 꺼버리니 목숨을 도전하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오화는 심장이며 강한 수는 신장, 방광,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공망을 보는 법은 원래 공망을 보는 것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살펴보면 개해는 10이고 개는 10이고 해는 10이죠. 그래서 10에서 10을 빼면은 12니까 자축이 공망입니다. 요거는 을목은 2고 축은 12니까 12월인 10이니까 12에서 거꾸로 빼면 12에서 1을 빼면 수레가 공망입니다. 또 간목은 1이고 5는 5니까 5에서 1을 빼면 4니까 진사가 공망이고 간목은 1이고 자는 11이니까 수레가 공망이고 이렇게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연주 개해를 한번 원래는 공망을 다 싹 살피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좀 숙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보는 것은 원래는 예전 명리에서는 고전 명리에서는 연간을 나로 봤습니다. 요거를 나로 봐다가 나로 보았는데 현대 명리로 들어오면서 자평서 이후로는 자평학 이후로는 요 일간을 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일간을 보는 게 이걸 연간을 나로 봤기 때문에 연에서 공망을 빼기도 했고 모든 신사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폈는데 이제는 일간을 나로 보기 때문에 일간의 일주의 공망을 위주로 하지만 연주의 공망도 함께 봐야 된다 이거죠. 연주 개해는 자축이 공망으로 자와 축이 공망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럼 부모궁과 자식궁이 공망이 되었다 이거죠. 또 을축을 보면은 을축은 수레가 공망인데 요게 해수가 또 공망을 당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아버지 자리고 이건 조부의 자리인데 아버지가 조부를 공망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부친은 조부의 음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친 조부의 곁을 일찍 떠나서 타향을 전전한다든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그렇게 공망을 전부 다 그 보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직 숙달되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우선 공망을 볼 때는 일지와 연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월주는 이것은 대단히 월주는 내 그 모토입니다. 모토. 내 뿌리. 그죠? 여기에 뿌리를 잘 살피는 법을 가해야 돼. 월주에는 정제가 있는데 정제가 있고 천간에는 겁제가 있어요. 이것은 천적이야. 겁제는 정제를 박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월주에서 이렇게 천적이 정제가 겁제한테
파국을 당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월주가 온전치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월주가 부모궁인데 부모 형제궁인데 부모 형제의 덕을 기대할 수 없다. 또 더군다나 요 월간이라는 것은 부모궁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요곳에 여기에 을목 겁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모 궁에서 전혀 바랄 것이 없다. 공망도 당했고 일간과는 수고 원진 비문 상천이니까 전혀 부모 덕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월주는 부모의 자리니 주로 재성이나 인성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곳에 비겁이 있게 되면 재성을 겁탈하니 부모 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월주의 비겁이 되는 얼록격이나 양인격은 부모 덕이 박하여 대부분 자수성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가 비겁이 채워지면, 왜냐하면 요거는 청년기인데 청년기에 비겁이 있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모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거죠. 부모 덕, 그러면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기가 힘들다 이거죠. 원국의 구성을 보면 수인성은 겨울에 태어나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겨울에 추운데 비가 오면 뭐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수국으로 너무 강하게 나타났으니 인성인 모친과 공부의 덕이 박한 것입니다. 재성은 이렇게 왕한 수를 억제하는 것은 조토가 좀 있었으면은 토의 덕을 좀 기대할 텐데 습토인 축토도 있으니 부친의 부친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고 또 부친의 상황은 자체의 재성인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거의 3개나 돼 있고 또 안에 축중토가 또 계수가 있으니 기토가 있고 계수가 자체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다시나 그러니까 부친의 상황에서 부친의 입장에서 보면 수가 많으니까 제다 신약격이므로 부친 역시 조부의 덕을 입지 못했고 주변의 인성인 수가 중중하여 가정도 제대로 꾸리지 못해 일간 간목을 돕지 못합니다. 일지는 대성의 위치인데 상관이 노화가 있어 상관 생지하는 육신이고 조후를 맞추는 조후용신인데 좌우충으로 부서졌습니다. 갑원은 사지이고 갑자는 욕지이니 그것이 충하면 죽은 자를 씻기는 욕사충의 물상이라 대흉함으로 대운에서 자수를 만나거나 오화를 만나도 좌우충이 발생합니다. 신금도 마찬가지겠죠. 신자합수에서 이 자수를 움직이게 하면 좌우충이 일어납니다. 경신대운에 신자합으로 자수를 동하게 하니 좌우충이 발생하는데 병진년에 다시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 일지오화가 부서집니다. 또한 시주는 자식의 자리로 남명에겐 정관인 유금이 위치하는데 갑자 목욕지로 있으니 혼탁합니다. 욕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궁이 힘들다 이거죠. 여기는 갑자 목욕지, 만약에 갑자 목욕이 요 월지 부모궁에서 갑자 목욕지 앉으면 부모 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지도 욕지로 앉으면은 남편의 덕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연주 같은 거에 조상이니까 뭐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고 단지 부모 월주, 시주, 일주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들어오는 사실 관문입니다. 여기 연간이 이 일간의 대문과 같아. 일간의 대문에다가 대문인데 귀신인 개수가 떡 인수는 나쁘지 않은 길성인데 이것이 귀신이 되어버렸으니까 대문에서 귀신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윗사람의 덕이라든지 공부의 덕이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본명은 관성의 투출이 없으니 양간을 사용하여 시주로 인정하면 관성이 자신이니까 들어와 있지만 요 신축, 요 축토는
관의 묘지니까 벌써 묘지를 깔고 있고, 또 그래서 경금을 양간으로 다 돌립니다. 양간으로 돌면 경자사지가 되죠. 경자사지가 되니까 죽은 자리이며, 또 월지 축토는 관고라 자식과의 인연이 멀고 연에서 공망이며 일시지 좌우충이라 부부궁과 가정궁이 깨져 있습니다. 일시지 좌우충. 이거 일과 시지가 좌우충을 하면 대부분 가정궁에 위험합니다. 그것이. 울로가 남방 황혼을 만나서 일지 용신을 도와야 하는데 60 이후에나 황혼을 만나니 그 전까지는 곤고한 삶을 면치 못합니다. 일지 용신 오화를 꺼버리는 자수운을 초년대운에 만났으니 그때를 넘긴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그럴 때는 욕사충이기 때문에 생명도 위험한데, 그래도 그나마 여기 비겁이 지주까지 펼쳐 있으니까 그래서 명은 길다고 본 것입니다. 세운에서도 자운이나 신운이 오면 폭풍전야처럼 좌우충으로 흉액이 휘몰아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목이 하나 어딘가에 있어서 요 좌우충을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 조금 낫습니다. 근데 인목이 없으니까 상당히 좌우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대운에서도 인목이 들어오면은 인호합돼서 요 좌우충이 풀립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좋은, 비록 인목이 목이라서 귀신이긴 하지만 이렇게 좌우충을 푸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운에는 상당히 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